안녕하세요. 다올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되기를 그러한 마음에서 오늘은 제가 행정심판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1편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내일 제가 2편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이 무엇이죠? 바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청은 어디죠?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의 기관이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18부, 5처, 17청이 있는데요. 요 엊그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이 되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은 민원, 행정소송 및 재판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행정기관이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국민신문고 제도를 통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행정사를 통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어떤 방법이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이용하는 게 맞겠지만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서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심의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장점이 있겠죠. 어떤 내용이냐? 신속, 간이하고요. 별도의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위법성, 그다음 부당성, 합리적, 목적성까지 판단해서 구제의 폭이 상당히 넓게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 구제 제도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의 어떤 대상이 있겠죠. 첫 번째,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행정심판 청구가 있겠고요. 각종 국가 자격증, 면허 자격 정지에 대한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그 다음에 요즘 청소년 주류 판매, 위생 위반한 사례들, 거기에 따른 영업 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요.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가능하고요. 요즘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서 정보공개 청구 제도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요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이 학교폭력은 금년 3월 달에 각 학교에서 실시했던 심의위원회에서 학폭위위원회에서 지금은 각 시도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어떤 조치에 대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한 행정심판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계약법 위반에 따른 각 기업들이 조달 입찰 제한이라는 어떤 행정적인 처분으로 인해서 많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게 다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행정심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국민들이 행정청의 어떤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크게 또 두 번째로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의 어떤 공법상의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분이 처음에 사전 처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 참고로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작위라는 표현이 있는데, 부작위가 뭐냐? 바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바로 부작위라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내가 신청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 어느 일정 기간 내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근무 태만에 해당되는데 이게 바로 부작위입니다.
자, 참고적인 어떤 첫 번째 안으로 행정심판 청구의 기간인데요. 행정심판 언제 청구할 수 있느냐? 바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인데 거기에 보면 음주운전 2회 적발, 이거는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이 더 강화되었죠. 바로 투아웃 제도입니다. 2회 적발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음주 측정 불응을 할 때, 또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 또는 정신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을 경우, 수시 적성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됐을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아서 운전을 한 경우, 단속 경찰 공무원 등을 폭행을 하는 경우, 미등록 차량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을 요청한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실효를 목적으로 자진 반납한 경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자, 어떤 경우가 아닐까요? 바로 행정청이 아닌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즉 개인이나 회사, 사립대학, 정보공개 청구에서 제외되겠죠. 입법부, 사법부는 행정청이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다만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의 처분은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아시고요. 아까 처분이라든가 부작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분,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냐? 민원회신, 질의응답, 법령 해석인 경우, 행정청의 어떤 내부 행위, 예를 들어서 감사 결과, 적발 통보 및 처분의 요구, 신고 사건, 송부 및 이송 처리, 기관과 협조 요청, 행정 지침 하달,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이런 건 또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기타 사실 행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예를 든다면 질의 답변, 확인, 설명,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 행정적인 어떤 조사, 행정지도, 예방접종, 이런 경우는 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알선, 권고, 조정,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 공법상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그 다음 사법상의 어떤 행위인데 이것도 예를 들자면 계약 등의 개인 간의 어떤 관계, 물품 매매 계약, 지방채를 모집한다든가 공중보건위의 채용 계약, 이런 경우도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이런 경우가 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청구인의 어떤 적격은 어느 경우가 적격이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이건 어느 경우? 행정행위에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청구했을 경우,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 후 심판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행정행위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는 청구인의 적격이 아닌 경우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심판 청구가 있는데요. 재심판은 뭐냐?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관세의 부과와 징수 관련 처분은 조세심판원에다 해야겠죠.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피보험 자격 취등 상실 확인 관련 처분 등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이죠. 그쪽에 할 수가 있고요.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록 관련해 가지고는
특허 심판원에다가 직접 할 수가 있고요.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약제비, 진료비 등 관련 처분 등은 산재보상보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요거는 고용노동부 소속이겠죠. 네, 그 다음에 건강보험의 가입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및 요양급여 비용 등 관련 처분 등은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요것도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여기에 신청할 수가 있고요. 토지보상 관련해서 또 많은 민원이 있는데 토지 등의 어떤 수용, 사용, 보상 재결, 개별 부담금 부과, 징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국토교통부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독점 규제, 공정거래, 약관의 규제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어떤 부당한 내용이 있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할 수가 있고요. 공무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소청 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 결정, 기여금, 징수 등에 대한 어떤 부당한 처분은 공무원 연금급여 재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의 징계 처분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요. 구인사소청심사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광업권, 조광권 관련한 처분은 광업조정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있어서 여기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타 검찰, 경찰의 어떤 수사, 법원의 재판 이러한 내용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 네, 오늘은 제가 행정심판제도 중에서 각 주요한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제가 행정심판의 그 절차,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행정심판제도에서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온라인 상에 제가 나와 있는 내용을 올린 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특히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진 여러 가지 지식 정보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올려드린 행정심판 구제에 대한 제도 많이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 궁금하시다면 온라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내일 2편 또 유튜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